안녕하세요. 자기설계, 싱킹 디자인, 사무 자동화를 위한 컴퓨팅적 사고, 구주차를 수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엑셀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엑셀의 핵심적인 기능인 함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예제를 살펴봤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가계부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러한 가계부를 이용을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 진행될 자료는 이렇게 우리 강의 자료실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이 엑셀 파일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공된 파일을 열게 되면 이렇게 가계부라고 하는 워크시트, 그 다음에 수입 지출 항목이라고 하는 워크시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러한 예제를 통해서 다른 예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가계부라고 하는 것들로 예제라고 해서 가계부에서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이걸 어디에다가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계부에는 이렇게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들, 지출에 관련된 항목이 있고, 그래서 그 수입 중에서 대분류에는 수입, 지출에는 저축, 식비부터 시작해서 의료비, 기타까지. 또 수입에는 어떠한 것들이 수입으로 잡혀 있냐? 그걸 또 소분류로 만들어 놨죠. 월급부터 시작을 해서 기타까지. 저축에는 적금, 예금. 기타에는 여행, 이월금과 같은 지출 대분류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또다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당연히 대분류도 더 증가를 시킬 수도 있고 소분류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바꿀 수가 있겠죠. 또 지출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셋 중에 어떤 걸로 지출했는지 수입은 현금이냐 통장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이 내용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자동화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 가계부에서 여러분들이 대분류를 선택을 하고 소분류를 대분류 안에 들어있는 아까 예를 들어서 수입이다. 그러면 수입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월급인지 용돈인지 이런 것들이 이 소분류 부분에 자동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는 타이핑이나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안 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 지출 항목과 가계부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한번 가계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연습에 해당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점수다 혹은 국어 점수다 그리고 그 국어 점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얼만큼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지금은 그냥 랜덤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도 어떤 점수를 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 랜드 비트윈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0점부터 두 수 사이의 난수죠. 끝에 있는 것은 100점. 그래서 여기 일시적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한 값을 얘네들도 몰라요. 난수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들이라. 시간과 같은 것들이 계속 변화되는 것들. 이런 걸 다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이 안에 하나를 작성을 하고 이만큼 블록을 작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때마다 혹은 여기에 안에 들어가서 엔터만 치면 이 안에 있는 국어 점수가 바뀌는데 여기에 이제 평균에 해당하는 것들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평균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물론 여기 자동학기에 해당하는 평균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3에서부터 C10에 해당하는 것들을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이름을 줄 수도 있어요. 82점부터 50점. 뭐 1번 학생부터 여기다가도 하나 써보죠. 1번 학생부터 8번 학생까지의 점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점수를 이름 상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수식에 보면 이름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 이름 정의를 통해서 요 위에 나와 있는 국어 점수 뭐 여러분들이 다시 이름을 써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엑셀에는 참조하는 방식이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상대 참조. 제일 많이 쓰는 건 상대 참조고 절대 참조에 해당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구간을 C3에서 C10과 같이 구간을 지어 놓으면 상관없는데 그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마치 암호와 같이 돼 있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렇게 암호화를 시켜서 보여지는 것처럼 해서 그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만들어졌죠. 국어 점수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엑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열었을 때 뭐 함수 안에 혹은 뭐 수식 안에 국어 점수와 같은 한글이 혹은 뭐 영어 단어가 근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와 같은 것들이 없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 이건 이름 상자구나 뭐 이름에 해당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 관리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건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우리가 만든 건 국어 점수 하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해버리면 되는 거고 없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지금은 여러분들 거는 아마 혹시라도 있으면 다 지워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 연습이라고 하는 거 항상 수식은 등호부터 시작한다 그랬었고 연습 이거는 워크시트 이름 그 다음에 느낌표 다음에 $C, $3, C3부터 달러라고 하는 건 고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채우기 핸들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했을 때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절대 참조 C3에서부터 C10까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쳐도 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름으로 변경을 시켜놓고 또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유효성 검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잘못된 것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나 이런 것들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값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에 이름을 짓는 방법 아까처럼 하나씩 해도 되지만 이 안에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수입 지출 항목에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고 수입부터 기타까지 마우스로 쭉 끌어주세요. 혹은 뭐 수입과 Shift 키 누르고 기타를 누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블록을 잡고 이 안에 여기 보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그래서 선택한 셀의 이름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만드는 게 너무 힘들겠죠. 아까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있는 첫 행이다. 이게 이름은 이 앞에 있는 첫 행으로 설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잠시만요. 뭔가가 여기 수입부터 기타 밑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체 블록을 잡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블록이 잡히죠. 그 중에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물론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런 빈 셀 같은 것들까지 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빠르게 만들 때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행에 있는 것들을 이름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좀 전에 봤던 요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국어 점수 하나씩 만들었던 거.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수입이다. 수입에 해당하는 건 B3에서부터 B8까지 이렇게 해서 용돈 월급부터 시작해서 기타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것들도 똑같이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블록 잡고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첫행 확인, 수익 구분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수입, 지출에 관련된 대분류에 있는 것들을 잡아놨고요. 그리고 소분류에 해당하는 것들은 나중에 수입에 해당하는 것들을 클릭을 했을 때 월급부터 기타와 같은 것들이 나오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이 돌아오게 만들어 놓은 걸 해보도록 하죠. 뭐 날짜와 같은 것들은 컨트롤 세미콜론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제가 이걸 녹화하는 시점이 4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고 뭐 이것도 함수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분류에다가 여러분들이 수입 지출 항목에 있는 뭐 수입이다. 그래서 여기서 수입을 또 찾아서 타이핑을 치고 소분류에 있는 뭐 월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걸 타이핑을 누가 치게? 여러분들이 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만 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블록 잡고요. 대분류에 있는 것들 블록을 잡고 데이터에 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즉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건 오류가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것들. 오류가 들어가면 즉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해당하는 것들은 설정, 설명 메시지, 오류 메시지가 이 데이터 유효성 중에서 잘못 입력했을 때 나오는 거 미리 알려주는 게 설명 메시지, 잘못됐을 때 나오는 오류 메시지. IME 모드는 그냥 입력 모드에 해당하는 거죠. 한글만 입력해라, 영어만 입력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입력할 당시에 영어 모드로 될지 한글 모드로 될지. 그래서 이 IME 모드랑은 세 개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정수 그래서 뭐 최소값 0점부터 나는 100점까지만 입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뭐 20점 입력한다라는 걸 0을 한 번 더 눌러서 200을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목적이죠. 또 여기엔 뭐 텍스트 길이 같은 것들도 나타낼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목록이에요.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분류만 나오면 된다. 그래서 그 대분류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대분류에 해당하는 것들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타이핑 쳐도 돼요. 뭐 수입, 콤마 찍고 뭐 지출,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다면 콤마 찍고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걸 클릭을 해서 혹은 수입 지축을 눌러서 수입부터 시작을 해서 기타까지 수입부터 기타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드롭다운 표시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자, 이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여기에 드롭다운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지 않아도 수입과 같은 것들이 식비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축이면 저축에 해당하는 아까 소비료가 나와야죠. 이런 것들 월급부터 기타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축이면 저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 수입이면 수입에 관련된 내용이 식비면 식비에 관련된 이 세 가지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를 우리는 당연히 원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목록을 지정을 해놓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소분류에다가 또다시 블럭을 지정을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잡고 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번엔 또 마찬가지로 목록. 자, 그래서 그 목록에다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이 안에 함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도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름 관리자에 만들어졌던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입이다. 그럼 수입에 있는 이러한 월급, 용돈 이런 것들. 수익 구분이다. 그럼 현금이냐, 통장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게 indirect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일단 수식에 보면 찾기 참조 영역에 indirect, direct라고 했지만 direct. 그래서 텍스트 문자열로 지정한 셀 주소를 돌려주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또 다른 값들을 여기에 목록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요 안에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을 하고 목록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직접 타이핑을 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indirect 그리고 이 자리 저축이면 저축이라고 하는 애에 걔를 인이니까 그 간접으로 저축을 찾아서 그 저축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그 안에다가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직접 상대 참조, 아까 달러가 붙어 있으면 채우기 핸들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했을 때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혼합 참조, 상대 참조에 해당하는 B3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를 하시면 저축이다. 그러면 저축에 해당하는 예금, 적금이. 만약에 식비다. 그러면 식비에 해당하는 식비, 여기에 간식, 외식. 이런 것들이 각각 나오는 거죠. 의료비, 이런 것들. 병원이냐, 약이냐, 보험이냐. 물론 이렇게 빈 셀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가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선택 영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블록을 잡고 처리했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다 잡아가지고 처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빈 공백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기 싫으시면 직접 하나하나 아까 여기 밑에 지출 구분이라든가 수익 구분과 같은 것들을 했듯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때 뭘 사용을 한다고요? 여기에 indirec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월급인지, 그래서 다 나오는 건 얘죠. 깔끔하게. 얘만 제일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월급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른 것들도 동일한 방식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지출 구분에 해당하는 것들, 수익 구분에 해당하는 거 똑같이 만들 수 있죠? 한번 더 해볼까요? 블록 잡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안에 목록은 직접 타이핑을 쳐도 되고, 여기가 지출 구분, 여기는 지출 구분이었죠. 여기 있는 그러한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블록을 잡으면 직접 처리해도 되고, 아니면 저기에 나와 있는 걸 이름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지출 구분이라고 타이핑을 쳐도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블록 잡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목록에 가서 등호 쓰고 수입 구분. 여러분들이 블록을 잡아도 되고, 그렇죠? 블록을 잡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존에 만들어 놨던 이름 관리자에 있었던 이름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고, 이 이름을 찾아서 이름 안에 있는 값들을 할 때는 indirect라고 하는
그러한 함수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계부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예전에는 썼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수입은 월급이다. 그래서 수입 기준에 가서 뭐 통장에 해당하는 것들로 얼마가 들어왔다. 여러분들이니까 뭐 예를 들어 500만 원씩 들어왔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서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뭐 수식이면 수입에 해당하는 거, 지출에 해당하는 것들 색깔도 변경을 시킬 수가 있을 거고 서로 다르게. 그래서 구분을 시켜 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성을 할 때도 훨씬 더 유연하게 처리가 가능할 거고. 또 뭐 오늘 지출을 들어갔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식비로. 그 중에서 간식으로. 지출이니까 여기에 체크카드로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이제 셀 서식에 있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셀 서식에 있는 뭐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원화 표시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오게 여기 바로 눌러도 되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여기다가 합계, 총 금액에 해당하는 거니까 합계도 구할 수가 있고, 합계는 자동합계에 해당하는 합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해주면 돼요? 아, 여기에 범위가 제대로 들어가 있나. 근데 여기 혹시라도 여기 빠졌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다음번에 작업할 때는 얘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F3부터 F13까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갖다가 붙여놓기를 하면 이게 아까 여기가 상대 참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F에서 H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할 때 일반적인 한글이나 이런 쪽에서의 복사와 여기서는 수식이 하나가 더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처리할 수가 있고, 자, 이제는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었으면 그거에 뭐 월급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지출에 해당하는 것들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월급이다 그러면 여기 이 중에서 월급만 찾아서 합계를 구하고, 용돈만 찾아서 합계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썸은 수학에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월급이라고 하는 거, 월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하나면 sum if, 조건이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sum ifs, sum if로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함수들, 수입이니까 범위는 여기서 통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여기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구나. 수입이죠. 요거 월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3에서 C13까지, 그리고 크리테리아에 해당하는 건 월급 요 자리에 있는 거. 합을 구하고 싶은 건 여기에서 이쪽에 있는 합이죠. 이건 수입 쪽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수입 쪽에 있는 합. 그랬더니 벌써 월급은 얼마래요? 500만 원.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가 하나를 구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채우기 한도에서 쭉 끌어야 되는데 그때 이 범위가 바뀌면 될까요? 이건 바뀌면 안 되지. 이 자리는 계속 고정시켜야 돼.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달러로 묶어서 절대참조로 바꾸는 거고, K2는 다음에는 용돈이 돼야 되고, K3, 그 다음엔 K4, 이자가 돼야 되고, 이것도 맞네? 이건 바뀌어야 되니까 그냥 상대참조.
썸 레인지도 항상 여기죠. 그러니까 F4. 그래서 이렇게 절대참조, 상대참조, 절대참조로 만들어서 처리하면 나머지 최후견들 이용을 했을 때 이렇게 값이 들어가고요. 이제 이 자리에 뭐 수입을 내가 직접 이렇게 타이핑 쳐도 되고, 수입을 혹시라도 수 한 칸 띄고 입이라고 입력하면 아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필요한 것들만, 그 안에 있는 내용만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어떤 거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으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있는 오류 메시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입력 오류,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대분류만 입력하시오,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다가 대분류가 뭐가 있는지 쭉 써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직접 또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렇게 대분류만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떠요. 자, 뭐 수입, 이번엔 용돈, 이거는 통장으로 10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용돈이 10만원이 나오고, 또 받았다. 용돈으로, 이번엔 현금으로 아빠가 5만원을 줬다. 그러면 이제 10만원과 10만원이 아니었네요. 아까 만원과 5만원이 합쳐서 6만원이 되고, 이렇게 누적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내용들만 다 입력하면 내가 한 달 동안 어떤 분류로 해서 돈을 썼는지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지출에 해당하는 거. 뭐 이게 또 똑같이 하면 되겠죠. 지출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쪽 소분류에서 저축부터 기타를 찾아서, 그건 어디서? 지출 항목에 있겠죠? 여기에 있는 소분류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 지출 항목에 있는 금액들의 합을 구하면 모든 것들이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해보시고, 이 예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PDF 문서에 7장과 7주차, 8주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천천히 책을 보면서 하셔도 충분할 거고, 완성을 하시고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 안에다가 또 넣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